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식싹쓸이 이혜림입니다. 이번 주에 외환시장과 채권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다행히 이 주식시장은 잘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특히 오늘 아침에 확인한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잭슨 홀 미팅 이후 뉴욕 증시는 파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우지수가 3% 급락으로 32,283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은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12,141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3.37% 하락한 4,057에 걸쳐졌습니다. 3대 지수는 이번 주 4% 이상 하락하며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잭슨홀 연설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고 자신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여전히 40년 내 최고다. 가능한 모든 도구를 강력하게 사용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 당분간 지속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방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 경제가 약간의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 있겠지만 가계와 기업에도 약간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의 하락 소식 어떻게 다음 주에는 받아들일까요? 자, 코스피, 코스닥 지난 금요일에 2,500선 걸쳐지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자, 먼저 코스피의 금요일 시장 마감부터 보겠습니다. 2,500까지 회복을 했다가 마감은 2,48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상 처음 4번의 연속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코스피 시장을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2,470대에서 마감이 됐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상승 시작했지만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80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주식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786-102-1023번 두 대 전화 열려 있고요.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아마 다음 주를 대비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MTW 고명 정지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잘 주무셨습니까? 예, 저 잘 잤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자, 물가 안정의 의무는 조건이 없다라면서 45번이나 지금 물가의 인플레를 외친 매파적인 발언을 한 파월 의장의 충격이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파적인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오늘 제가 자세히 풀어드릴 테니까 이제 오늘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이번 주 한 주 정리를 좀 먼저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미국 인플레 이제 감축법이 통과되면서 이번 주 이제 전기차 소재, 리튬 이쪽에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좀 강세 흐름이 좀 전개됐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지금 미래나노텍, 이수화학 같은 경우가 막 급등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간밤에 지금 미증시를 봤는데 뭐 다음 주 대응 전략도 이후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매파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금 물가를 잡는 제스처를 취하지 못하면 미국 중간 선거 날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는 둔화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 확인은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강력한 조치, 제스처를 취해야지만이 역시 또 물가도 좀 더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금리 이제 인상을 좀 둔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우려감보다는 낫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왔으면요, 국제유가가 폭락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미 국채 수익률이 폭락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오히려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미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가 넘어갔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게 폭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율도 얼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정부에서 이제 개입 구두 시사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아요. 그래서 지금 종목 장세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전기차 소재 굉장히 뜨겁죠.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어마어마한 글로벌 대기업들과 그리고 글로벌 국가들이 투자가 들어가면서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제 초입 단계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완성 단계까지 5년, 10년 가까이 이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미국 금리 때문에 뭐 시장이 망가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이제 작년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인플레 크게 우려스럽지 않다.
지금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망신살이 있다 보니까 이번 올해에는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플레를 좀 잡기 위해서. 그런데 역시 또 반대로 갈지 모릅니다. 시장에 그냥 시세 순응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어제 미국 또 이제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같은 경우가 예상치보다 크게 둔화됐어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 선물 지수도 이제 급등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파월 의장 이제 얘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오히려 이번 주가 또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소재에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가파른 엔화, 유로화, 그리고 위안화, 원화 다 약세예요. 지금 이제 정부가 구두 개입 시사를 하면서 지난주부터 해서 주 후반에 어느 정도 이제 강달러 이런 흐름들이 조금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꺾이려고 하는. 근데 꺾이려고 하다가 이번 주 초반에는 이번 주 초반에는 또 번쩍거리고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야간에서 1,340원대 이상까지 올라갔거든요. 한 10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또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지금 이제 환율이 바닥입니까? 바닥이 아니에요. 이미 이제 상단수를 뚫고 더 갈까 말까. 주식도 바닥을 찾는 거고요. 환율도 바닥을 찾는 거예요. 그죠? 환율도 이제 꼭대기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환율은 꼭대기가 어딜까를 논하는 위치지 지금 바닥을 논하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꺾이게 되면 그때부터 지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은 러시아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아직까지 남아 있다 보니까 환율의 고점이 어디까지인지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부 구두 개입 시사가 이제 들어갔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얼추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한계치를 어느 정도 이제 넘어서고 있다라고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스러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외환 위기는 없다. 이게 단적으로 이제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한 만큼 우리나라 지금 CDS 프리미엄도 위험 단계가 아니거든요.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 장세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이 네옴시티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가 이제 관련주들 한미글로벌이라든지 그래도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이번 주 총괄 책임자가 와요.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는 또 빈살만 왕세제가 방문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감보다는 낫다. 차라리 그리고 매를 한꺼번에 맞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 종목 장세를 다음 주에 예견합니다. 자, 이번 주에 두드러졌던 그 종목 장세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아침 마감한 뉴욕 증시의 하락 안에서 나스닥 지수의 좀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반도체주, 엔비디아가 한 9% 하락을 했고 AMD도 지금 약세였는데,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한 의견 다음 주에는 어떤 쪽을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될까 궁금하고요. 다음 주에 한마디 전략도 얘기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2020년도 때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테슬라는 가라, 현대차가 올 것이다. 애플카 관련주들이 대박 터졌거든요. 2021년도 연초에. 그때부터 이제 현대차 관련주들이 뭐 바닥에서 화신이라든지 지금 뭐 바닥 대비 3배, 4배 가까이 올라온 종목들이 전기차 관련 업종 중에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잭슨 홀 매팅 끝났잖아요, 이제. 파월 의장 한마디가 뭐 영원히 사실처럼 계속 갈까요? 시장은 바뀝니다. 그래서 대형 악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잭슨 홀 미팅은 가라. 이제 누가 올 것이냐?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 11월 달에 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달, 10월 달 2개월 동안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총괄 책임자가 온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네옴시티, 이 앞으로 완공 단계까지 1,000조 원의 규모다 어마어마한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살만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오늘도 제가 이 네옴시티 관련주 좀 준비해왔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 주도주 분석 꼭 들어봐야 되겠네요. 이게 굉장히 이제 하반기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필히 꼭 들으셔야죠. 예. 네, 혹시 이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9시에 함께 하시면 또 주말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 뉴욕 증시 하락 보시고 마음 안 좋으시잖아요. 또 공명정주위원과 함께 지금 이 시간과 또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법 강의 열심히 공부하는 자에게 기회는 온다. 수익이 조금 더 다가올 것이다. 라는 명목하에 오늘도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예, 오늘도 이제 제가 중요한 내용 좀 설명드리려고 기법 강좌 시간 갖고 왔는데요. 이 바닥삭스리 주식투자법. 일단 지금 오늘 주제는요. 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기술에 환호하는 세상. 향후 주목할 만한 이슈는 이걸로 좀 갖고 왔습니다. 이거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 IMF 이후에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만큼 2000년도 때 인터넷 시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줬죠. 그때 당시 네이버가 탄생했고 다음 카카오 이제 많이 탄생했죠. 뭐 게임 업체들도 그때 탄생을 했고요. 넥슨이라든지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때 이제 벤처 투자 또 붐이 일어나면서 큰 랠리가 나왔었고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스마트폰이 이제 줄을 이루면서 어마어마한 또 이제 부를 스마트폰이 가져다 줬죠. 예.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역시 뭐 현실화되지는 아직 않았지만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표적 항암제라든지 나중에 면역 항암제라든지 지금은 또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2008년도 때 줄기세포라든지 시장은 거기에서 환호를 해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 기술들에 대해서 환호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역시 2020년도 때 들어서면서부터 또 5G 기술이 이제 새롭게 상용화되면서 5G 관련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큰 랠리가 나왔던 거고요. 이제는 이제 전기차 시대가 접어들면서 전기차에 또 이제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가진이 막 이러면서 아리야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인공지능 시대도 이제 돌입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인공지능,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 인공지능 시대도 이제 막 접어들고 있고요. 앞으로 또 새로운 게 얼마만큼 많을지 제가 좀 준비해왔는데요.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신기술들 중에서 일단 이 내용이 좀 지금 일단 차트부터 제가 먼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일단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가 지금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면서 좀 랠리가 나왔죠. 이게 전기차 소재 분야 쪽에도 이제 새로운 신기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배터리 쪽에 처음에는 좀 리튬 배터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 그리고 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런 시대로 접어들 것 같은데 이제 리튬 배터리 다음에는 하이니켈 배터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이 하이니켈 배터리에 주로 쓰이는 배터리 이제 원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가 지금 수산화 리튬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그런 재료와 함께 포스코케미칼, LG에너지솔루션 이쪽에 이제 공급 계약과 함께 이제 내년도에는 더 큰 규모 공급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당장 경제가 어렵다라고 해서 개발을 멈출까요? 아니면 사용을 안 할까요? 나중에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항상 뭐 위기가 좀 어느 정도 경제 위기가 와도 자동차 안 타고 다니나요? 전기차 이제 수요는 뭐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타고 다니면서 결국엔 또 침체가 오면 다시 과열의 양상으로 치닫고 과열이 되면 또 다시 침체권으로 들어가고 주식은요. 예.
침체돼 있을 때 사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막 산업혁명이 진행될 때 사야 되거든요. 새로운 신기술들이 막 발전되는 시기에 사야지 이미 상용화되고 이미 대중화되면 늦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6,000원대에서 제가 왜 공약을 설명을 드렸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완벽하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3바닥 패턴 그리고 이제 그때는 대표이사와 자사주 매입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더군다나 6,000원대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가격 매력도 있는 상태에서 721선 부근 바닥권에 있는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장기 5일선, 11선, 21선, 61선, 100일선, 200일선, 721선 완벽하게 정별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앞으로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주포 세력들이 그러면 주포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주주거든요. 대표사라든지 그리고 회사. 그런데 이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자사주 처분을 할까요? 대량 매도 올라갔다고 대표사가 팔고 나올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규모 지금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내년이면 좀 더 이제 그 업종, 그 산업이 이제 빛을 볼 수도 있는 시점이 내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공장이 완공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지금 아직 상투 신호가 안 나왔어요. 대량 거래 시전되면서 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정상적인 지난주 조정으로 보시면 되고 이번 주에도 밀린다고 추격 매도하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이 6,000원대, 7,000원대에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오고 고작 한 40~50% 올라왔다고? 거기에서 이제 끝날까요? 아직 지금 앞날의 미래가 창창한데 퀀텀 디스플레이 시대가 오고 전기차 하이니켈 배터리 시대가 앞으로 열리는 이 시점이 분명 1, 2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지금 디스플레이 쪽 광학필름 국내 1위 업체죠. 여의도 면적이 14배를 넘는 지금 생산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이 오는데 이집트 쪽에도 증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 1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보니까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가 역시 미래가 좀 앞으로 밝지 않을까. 조정받으면 또 이런 기업들은 항상 제가 볼 때는 이제 주포세력 매집 단가가 7,500원대까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충분히 나중에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다시 올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우 증시가 대폭락을 하든 말든 다시 6,000원, 7,000원대는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때 마지막 매수 제가 잡을 수 있게 설명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쓰레바닥션하고 밀집 국면에서 보는 거고 이제 이격이 좀 벌어지면 이제 상투 신호 나오기 전까지 갈 때까지 고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래나노텍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로 진후맨 컴퍼니.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일선 회복과 함께 이제 안착하면 완전 쓰리바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기업들도 안 좋을까요?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이런 기업들이 보시게 되면 여기서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시전했는데 대표이사 매수 단가가 15,000원대예요. 지금 40억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340억이 이번에 18,000원대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전환우선주기 때문에 최대 70%. 그러니까 진짜 전환가액이 많이 낮아지면 13,000원까지 낮아질 수도 있지만 대표이사가 15,000원대에서 들어왔는데 40억이 들어왔어요? 그럼 뭔가가 일단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럼 기대감이 뭘까요? 지금 이제 올해 연내라든지 내년 상반기에 위암 결과가 이제 나올 예정이거든요. 글로벌 임상, 미 FDA. 지금 머크 화이자 쪽이랑 임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담도암도 이제 준비하고 있죠. 담도암. CDMO. 역시 미국의 자회사를 토대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해서 지금 대규모 공장 위탁 생산 시설을 지금 짓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 마이크로바이옴 지금 이제 유산균 같은 경우도 이제 홈쇼핑에도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완판되기 시작을 한다 얘기 나오죠. 앞으로 이제 유산균 시장도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시대가 올지도 모르거든요. 시장은 제가 그랬죠. 새로운 거에 환호한다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부터 로봇 청소기를 경험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 청소기가 지금 이제 사람의 일을 또 이제 대신을 해주고 있는데 너무 많죠. 예전에 세탁기 나올 때 처음에 이제 손빨래 했잖아요. 우리 옛날 이제 한 수십 년 그리고 뭐 100년 전만 해도 손빨래를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세탁기가 나오면서 너무 편리해지면서 역시 세탁기를 만드는 기업
뭐였죠? LG와 삼성. 지금 어떻게 됐죠? 네. 물론 이제 세탁기만으로는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는 없었겠지만 TV 옛날에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TV 시장에 삼성과 LG가 진출하면서 역시 성공을 했거든요. 예전에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아남전자도 좀 TV를 좀 알아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오디오 쪽에 이제 몰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시장은 새로운 거에 굉장히 몰두를 많이 해요. 새로운 거에. 거기에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가장 임상 속도가 빠른 게 지노맨 컴퍼니죠. 임상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성공하게 되면 3상 단계, 기술 이전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또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 지난주부터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720선까지만 가져도 거의 한 8, 90% 갭이 있어요.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글로벌. 이 기업도 지금 외바닥, 쌍바닥, 그리고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정고점을 뚫었습니다. 정고점을 뚫었어요. 지금 이 기업이 네옴시티 쪽에 이번 주 화요일 날이죠. 지금 총괄 책임자가 오는데 한미글로벌의 관계자도 참여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쓰리바닥 시전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뭐 지금 뭐 매수 관점으로 봐라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이렇게 신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업들,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뭔가 새로운 신사업이 뭔가 열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바닥에서 잘만 이렇게 싹쓸이 기법을 토대로 721선 부근, 이게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될 때 잡으면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돌아오는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은 뉴스에 팔아라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번쩍거리고 올라가면. 하지만 끝났을까요? 총괄 책임자만 올까요? 11월 달엔 빈 쌀만까지 옵니다. 이종 회장이랑 좀 절친이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그만큼 한 국가의 수장을 절친으로 뒀다. 너무 부러운데요. 저도 좀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만 열심히 하면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바닥에서 721선 부근 쓰리바닥.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핵심적인 재료가, 새로운 재료가 터질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바닥에서 잘 노리게 되면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대신 그런 것만 보면 안 되겠죠. 회사 내용도 봐야 돼요. 실적이라든지 재무 상태, 성장성이 있을 때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한미글로벌도 실적과 재무 상태가 양호하면서 견조한 종목, 그리고 역시 지노맨 컴퍼니도 아직 바이오 기업이라서 당장 실적은 안 나오지만 위탁 생산 개발을 이제 공장을 짓는다는 건 실적까지도 단기간에 급증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거 말고, 이 종목 말고 할 게 있을까요? 항상 너무 불확실한 종목들이 많아요, 바이오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위탁 생산 개발도 하면서 대표이사의 수급도 들어오고 기간 10개의 기관 투자가들이 10개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요. 미래나노텍도 그래서 회사가 좋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죠. 앞으로 잘 시청하시게 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이제 앞으로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다우 증시 폭락 두렵지 않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물론 결과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실패한 결과를 토대로 만약에 잘못되면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젊은이들도 그러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 얘기가 물론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뼈저리게 많이 느꼈거든요. 제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세력들이 들어온 기업들, 성장성 있는 기업들 잘 연구하시다 보면 이렇게 저처럼 미래나노텍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상담을 함께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01786-102, 1023번 두 대 전화 열려 있고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이들 주말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자, 첫 번째로 전화로 시청자님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잘 주무셨어요? 네, 네네.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상담해 드리면 좋을까요? 넥스트 네, 3만 맥스트 2천, 네, 32,000원에 10%예요. 32,000원에 10%. 네, 아, 네. 지금 시름이 깊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이 주식을 좀 너무 조금 손실이 커서요. 네네.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갔다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네네. 네, 대응 아, 방법이요. 네. 언제쯤 매수하신 걸까요? 이게 시간은 좀 됐어요. 됐어요. 예. 네. 그 손절가를 좀 잡아놓으신 거는 없으셨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이거 무상을 받고 막 그래갖고. 네네, 막,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이제 반토막의 착시 현상도 있었고. 아니, 이게요, 맥스트가 한때는 예. 뭐 AR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핫했잖아요. 예. 근데 좀 매수가가 높으시고 좀 네.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나?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자세히 제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좀 아쉬운데요. 네. 아침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예. 이 맥스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 관심주가 좀 아니다 보니까 자세히 지금 단기간에 분석은 좀 솔직히 못 해봤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관련 테마라는 부분은 좀 명확하게 알고 있죠. 이 맥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아직 성숙 단계에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이렇게 맥스트 같은 경우 신규 상장되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더더욱더 이제 삼성전자 대신 최근 들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했는데 정공 솔루션 쪽 그런데 고작 해봤자 1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아직 매출이 100억도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실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기관 투자가들이 손을 안 대죠. 기관이 대량 매수 들어온 흔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작년도에 번쩍거리고 막 바닥 대비 뭐 3배, 4배 가까이 올라가다가 위에서 무상증자하는 기업들을 조심해야 돼요. 바닥에서 무상증자할 때는 괜찮은데 위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무상증자를 하네? 좀 불안한데? 특히나 신규 상장되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더더욱 더. 더군다나 실적도 안 나오는 기업들은 더더욱 더. 이제 관련 테마성으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내일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월요일 날 아침 시간은 좀 빠져 출발하겠죠. 미증시가 급락을 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전저점이 살짝 깨져서 출발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절반 정도는 축소해 주는 게 좋아요. 저는 기준과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주식이 전저점이 깨진다. 저는 그냥 가만히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주식이라고 하면. 일단 줄여야 돼요. 전저점이 깨지면 줄이고 그런 다음에 다시 전저점 깨진 그 고점을 다시 회복을 할 때. 그러니까 맥스트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15,000원 이상 이제 회복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좀 늘리는 전략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만약에 여기서 줄줄줄줄 예상이 좀 빗나가서 흐르게 되면 실적과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아니 말로 이거 4,000원까지 떨어져도 할 말이 없어요. 2,000원까지 떨어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언제 어느 순간 성숙 단계에 접어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대신 예측은 해볼 수 있어요. 올해 하반기 정도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 삼성과 애플의 메타버스 기기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나 삼성이 지금 메타버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쪽을 이제 주문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한번 테마가 오긴 올 거예요. 메타버스 기기 테마가. 왜냐하면 삼성전자 부회장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기대해달라. 지금 새로운 거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 CEO 같은 경우도 팀쿡 CEO죠. 메타버스 시장을 보니까 매우 흥분된다. 큰 기회를 본 것 같아서 흥분된다. 네. 그리고 나서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15,000원대 900원 단기 지지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고점 이제 부근까지 가게 되면 강력한 저항권은 19,000원대 중반대. 거기 올라가면 일단은 단기 저항권으로 보시면 되고
나중에 본전 부근 올라갈 때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여기서 더 이상 추가는 하지 마시고요.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그리고 나서 13,000원대는 마지막 지지권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5,900원이 지지권, 13,000원대는 진짜 최고의 지지권. 일단 10%의 비중이 많지는 않으니까 정말 다행인데 좀 예. 대응에 오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네네. 네네. 다시 전화 주시고요.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 얼마 깨지면 저기 반 털어야 돼요? 네. 예, 일단 15,900원대가 전저점 부근이거든요. 거기 깨지면 일단 축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15,900원 지지권이고 32,000원에서는 일단 다 좀 하시는 게 낫다, 처분하시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었어요. 네, 19,000원대 중반이 또 강력한 저항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자 메시지 보겠습니다. 1118님 반갑습니다. 제주항공입니다. 매수가 17,750원에 비중 20%.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가 16,550원이고요. 매수가 부근입니다. 약간의 손실. 제주항공이 참 많이 기대감이 있었죠. 이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로 이제 여행도 이제 다시 재개가 되고 그러면 기대감 가운데 하나였는데 생각만치 그렇게 잘 펼쳐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이 제주항공 잠깐 보니까요. 이것도 제가 관심주는 아니라서 잠깐 이제 그러게요. 살펴봤는데. 항공주는 항상 네. 관심권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좀 했더라고요. 공시가 나와가지고 썩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호재는 3자 배정 유상증자. 네. 최대주라든지 뭐 이제 타 세력이 1년 동안 보유 회수를 걸어놓고 자금이 잔뜩 들어올 때가 이제 호재인데 일단 지금 유상증자가 나왔다는 건 주가가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되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정점으로 치닫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또 겨울철에는 독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 또 다시 새로운 변이가 언제 어떻게 또 나올지는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고 계속 연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그리고 이런 유상증자하는 기업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손 끊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돌아오는 이제 월요일 날 시가가 좀 빠져 출발할 텐데 일단은 유상증자에 성공을 하기 위해선 또 간혹 유상증자 임박됐을 때 호재를 터뜨리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일단 이 기업은 이 14,000원대 한 초반대 정도가 강력한 지지권 같아요. 거기 깨지면 일단 경계했다가 매도했다가 다시 그 라인 때 회복할 때 아니면 유상증자 뭐 이후에 어느 정도 또 확인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경계했다가. 왜냐하면 유상증자 끝나고 또 유중 물량 부담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또 바로바로 막 또 대박 터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아직까지 겨울철 또 오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 관련주들은 좀 이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실적도 단기간에 또 코로나가 끝난다라고 해서 막 폭발적으로 실적이 급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저항권 같은 경우는 위에 18,500원대고요.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날 반짝거리 올라가면 이제 매도 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 번쩍거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5일선 깨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경계 이후에 14,500원대는 완전히 이제 중요한 지지권이기 때문에 그 라인대가 깨지면 일단 들고 있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볼 땐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제주항공은 종목 교체를 권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음 시청자님을 직접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아이고, 날씨가 오늘 맑으네요. 좋은 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네, 14만 원에 20%입니다. 매수가 14만 원에 20%이십니다. 자, 매수 네. 언제쯤 하셨어요? 한 달 조금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수하시자마자 지금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네, 상담해 네, 드릴게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아침부터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제 2020년도 때, 2021년도 때네요. 그때 상반기 제 레전드 종목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12만 원대 언급을 해드리고 36만 원까지 거의 근한 200%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때 그때 3월 달, 4월 달 신규 상장되고 그때 공명정주 전문가 모르면 간첩이다 이런 그런 소문이 좀 있었는데 왜냐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를 엄청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큰 랠리가 나오고 꺾였죠.
오미크론이 와도 올해 3월 달이었나요? 네. 그죠? 2월 달, 3월 달. 오미크론이 와도 못 갔어요.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와도 또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생각보다 코로나에 대해서 이 무감각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생각보다 제가 한번 오미크론 걸려서 그랬는지 생각보다 그렇게 썩 이제 치명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치명률이 0.03%인가요? 거의 치명률이 아직 뭐 독감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이 낮다 보니까 백신 관련주들 특히 화이자, 모더나도 있다 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크게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다른 또 하위 변이가 와서 코로나가 재유행한다라고 해도 저는 이제 코로나 수혜주들은 별로 아예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아요. 진짜 엄청 큰 놈이 오지 않고서는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아요. IT 자동차, 시대의 변하는 흐름. 지금 항상 산업혁명 관련주들은 그 시기마다 보신 분들이 2000년도 때 인터넷, 2008년도 때 스마트폰, 2020년 전기차. 이렇게 뭔가 새로운 산업혁명 진행될 때 보신 분들이 성공을 하거든요. 저는 산업혁명 관련주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좀 권해드려요. 네. 번쩍거리고 올라갈 때는 13만 원대 중반대 정도는 매도권으로 일단 그리고 저 위에 15만 원대 후반대 정도는 200일선 저항권이거든요. 그 위치에는 매도권으로. 물론 이 기업이 이제 코로나 백신 말고 나중에 다른 것 쪽으로 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코로나 수혜주로 엮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월요일 날 또 이번 주 전저점이 깨진다. 그러면 10만 7천 원 깨진다. 그럼 추가하게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일단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축소를 해주셔야 되고요. 9만 5천 원 깨지면 그 라인 때는 뭐 마지노선이에요.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명심하시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지권, 저항권 아마 적으셨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좀 종목 교체를 권하시네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좀 다른 종목도 더 힘이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늘 아쉬운 시간이네요. 자, 이어서 싹쓸이 포착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자들은 좋은 습관, 대한민국 경제방송,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싹쓸이 포착 종목, 여러분들의 종목을 봤다면 이제 공명정지위원님의 종목을 봐야 될 텐데 이게 웬일인가요, 위원님? 네. 한 주 동안에 사실 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외환시장 모두 다 좀 소용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위원님의 종목은 한 주 동안에 큰 선물같이 다가왔습니다. 조광 ILI를 먼저 볼게요. 이거 지난주 종목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앞자리가 바뀌었네요. 매수가 잘 되고. 예, 제가 지난주 딱 두 종목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조광 ILI 지금 날라갔죠. 그리고 이제 어부반도체 아직 기간 조정 받고 있지만 너무 좋은 회사예요. 어부반도체도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들어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사주 매입에 50억 들어와 있고 부사장 장내 매수 들어와 있고 임원들 장내 매수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 종목도 앞으로 꾸준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조광 ILI 같은 경우도 벌써 23% 가까이 고점까지 올라왔죠. 일단 제가 이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막 60일선 돌파가 이뤄지고 있죠. MACD가 이제 막 빨갛게 상승주로 전환되게 임박돼 있죠. 지난주 이집트 원전 수주 때문에 좀 더 막판에 강하다가 단기 착실한 매물이 나왔거든요. 지수가 이제 하락하면서 대신 끝났을까요? 네, 조광 ILI 최대 주주 회장님이 갖고 있는 조광벤처스 쪽에서 지분 35억이 1년 동안 보유해서 걸어져 있죠. 1,600원대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1,600원 이하로는 웬만해서는 안 깨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11월 달엔 체코 원전이 있죠. 내년도에는 폴란드 원전 40조 수주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형 원전 모듈 쪽에 재료가 있고 요즘 LNG선이 핫하죠. LNG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요. 수소 쪽에도 관련 또 부품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재료 끝판왕이죠. 이 종목은 일단 지금 차트가 바닥권에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 매도를 신경 쓸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주 돌아오는 월요일도 내려올 때는 또 저가 매수기를 누려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매수 잘 같이 하신 분들 너무나 좋은 찬스 얻으셨고요. 지금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거네요. 네, 잘 그렇죠. 매수가 됐고 예. 이제 매도 타이밍은 계속 우리가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것도 지금 레전드 종목의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가량 됐는데 좀 2배가량이 되었어요. 이제 매수가에는
안 오겠죠. 한 달 사이에 올 리가 없죠. 올 수가 없죠. 6,660원의 매수가 7월 26일에 매수했고요. 오늘은 8월 27일 한 달가량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조강도 그렇고요. 미래 나노텍도 그렇고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정배열 상태. 예, 네. 정배열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래 나노텍도 지난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기법 강좌 시간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정고점을 돌파했으면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 되는 거거든요. 9,400원대는 강력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되고 대신 웬만해선 그 라인대 깨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주포 세력들이 들어오고 빠져나갈 생각은 없을 거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제 퀀텀 디스플레이 시장,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장 그리고 이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점에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대규모 공급 계약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내려올 때 추격 매도보다는 항상 단기는 이제 3일째, 4일째 올라갈 때만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숨고르기 과정이니까 점진적 추가 반등 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9,400원 지지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 되겠네요. 예. 거의. 근데 매도 타이밍, 매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의 그 권하시는 게 내려올 때 추격 매도하지 말고 올라갈 때 매도를 네. 권하시는 그렇죠. 거고요. 네. 다음은 6월 27일에 매수. 정말 신화적인 종목을 기억하실 겁니다. 신화인터텍. 최고가로 봤을 때는 5,900원. 그때까지는 지금 아직 미치지는 못하지만 4,310원에 이제 금요일 종가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78%의 가량 상승률인데 매수가가 너무 좋잖아요. 3,350원. 네. 오늘 또 이렇게 점검하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좋은 종목들은 항상 추격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올라갈 때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시는 거고 내려오면 또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신한인터텍 지난주에 제가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오늘 좀 한번 갖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왜? 누군가는 5,000원대 추격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저처럼 누군가는 바닥에서 2, 3,000원대에서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0선 돌파를 할 때 그때가 이제 6월 27일 날이거든요. 돌파할 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돌파할 때 이 빨간색 라인선 돌파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721선. 주식계의 필지상을 탈 수도 있는 최고의 이평선이거든요. 굉장한 큰 발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워렌 버핏도 모른다, 빌 게이츠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무조건 설정해두고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돌아는 이제 월요일 날 내려올 수도 있는데요. 지수 때문에 이번 달 눌러주면 또 기회일까요, 아닐까요? 이번 달 주포 세력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효성화학 그리고 대표이사. 그리고 이번 달에 재료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타버스 기기 아직 남아있죠. 글로벌 업체들이 이제 출시를 하반기 내년도 줄줄이 출시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미 빅테크 기술 업체랑 개발을 완료했어요. 앞으로 공급 기대감이 있는 만큼 대기업, 웬만해서는 빈말은 잘 안 할 것 같아요. 아직 이평선들이 완전히 몰려있기 때문에 이번 달 눌러줄 때가 또 급소가 아닐까. 떨어질 때는 매도할 필요가 없는 종목 같아요. 단기 올라갈 때만 2, 3일 정도? 그럴 때만 단기는 경계권으로 보시면 되고 재료가 나올 때, 세력들이 빠져나갈 때 그때까지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신화인터텍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과의 좀 친화적인 방송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시청자 친화적으로. 아까 이제 궁금증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화인터텍에 질문이 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마침 또 문자 메시지도 왔었어요. 네, 3928님. 네, 수익권이 왔는데 아직 매도하지 않아서요. 냉정하게 판단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네, 시원하게 대답이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수화학입니다. 저희가 이제 봄에 같이 매수를 하고 거의 지금 최고가 부근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수학은요. 예전에 상반기 제 레전드 종목이 하이크 코리아잖아요. 400% 상승률. 아마 여기서 잊을 수 없죠. 다음 주에 보여드리면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수학도 제가 전기차 쪽에 가장 어떻게 보면 향후에 끝이 좋은 기업이 아닐까? 왜? 전고체 배터리가 결국엔 배터리 쪽의 끝장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원래 단기적인 관점은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2, 3년 뒤에 상용화가 들어갈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계속 꾸준하게 봐야 되는 업종이거든요. 다음 달에 세계 최대 황화리튬 공장이 완공되기 때문에 다음 달 이슈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죽을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외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적도 좋은 만큼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이수화학 좀
나는 장기간으로 갖고 가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에게 또 안성맞춤인 종목이 되겠네요.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AS 해드렸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의 급락 보고 좀 염려가 있으실 텐데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무려 4종목이라고요? 예, 제가 빨리빨리 오. 진행을 할게요. 예, 예. 이 대한전선은요. 첫 번째 대한전선. 예, 첫 번째 네. 대한전선부터 먼저 설명드려보면 대한전선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네옴시티의 레전드가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들어가요. 연기금의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대 주주의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사우디 쪽과 베트남 쪽과 해외 쪽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데 미국 쪽도 지금 투자 점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왜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할까? 5G 케이블 쪽에 재료도 있고요. 해저 케이블 쪽에 재료도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전 쪽에 초고압 케이블 재료도 있어요. 원전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선업계 나중에 초호황 시대로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왜 이제 전기차 시대도 오니까. 이런 기업들은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이후에 있을 오전 9시 M10W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앞서서 강조한 그 네옴시티와 관련한 수혜주로 굉장히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네, 그와 예. 관련한 내용은 오늘 꼭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볼까요? 예, 이번에도 제가 두 번째 종목 세아 특수강, 이 네옴시티 관련주를 좀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 들어갔죠. 대신 약간 반락할 것 같아요. 시간에 다니까 좀 밀렸기 때문에 대신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 11월 달에 빈살만이 오기 때문에 왜? 세아 특수강은 아직 실적 대비 저평가,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이 사우디 아람코 쪽이랑 지금 합작사를 설립해서 국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단기간에 재료가 끝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수 때문에 폭락한다. 저는 땡큐 그리고 밑에서 잡을 것 같은데요. 땡큐 그리고 밑에서 잡을 것 같아요. 위에서 안 잡고요. 밑에서 잡아야죠. 그래서 잘 밑에서 저랑 같이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오전 9시 오늘 들어오셔서 자세히 토요일 오전 9시 온라인 M10W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가 진행을 하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아 특수강은 금요일에 상한가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아니 네옴시티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데 관련주를 먼저 저희가 썰을 풀었잖아요. 그 내용은 9시에 공개방송에서 확인하시고 세 번째 종목은 그와 관련한 종목은 아니네요. 이제는 네. 또 다른 또 전략이네요. 네, 그렇죠. 제가 제2의 MC넥스로 좀 꼽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왜냐하면 MC넥스가 제가 2019년도 때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실적이 폭증했거든요. 주당 순이익이 4,00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6만 원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가 같은 경우도 주당 순이익이 상반기에만 2,000원 나왔어요. 상반기 정도의 실적이 하반기 나오면 4만 원대까지 가치도 있거든요. 근데 로봇, 메타버스, 자율주행 다 엮여 있죠. 최대 주주가 지금 수십억 지분을 확대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도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오전 9시 M10W 들어오시게 되면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하게 4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통은 3종목인데 4종목을 가져왔다? 이 종목도 놓칠 수 없기 네. 때문에 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로봇 쪽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영우 DSP는 지금 아. SK 쪽의 로봇을 총괄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로봇 관련주로 영우 DSP를 마지막 종목으로 가져오셨군요. 예, 그래서 이 영우 DSP 같은 경우가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랑도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 만큼 역시 디스플레이 그리고 로봇 쪽 그런데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차트를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식 거래량이죠.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어서 성장성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오전 9시, 토요일 오전 9시면 온라인 M10W 유튜브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제가 오전 공개방송 진행하니까 온라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오늘 공개 방송 그 주제가 조금 더 집약될 것 같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상반기에 하잉크 코리아가 있다고 하면 있다면. 지금 하반기에 미래나노텍 이수학이 지금 뻗고 있거든요. 조광 또- ILI는 예. 왜 또 빼놓으세요? 그렇죠. 제 이름이 정조광이에요. 그만큼 이제 조광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 조광 아이라이 같은 경우가 너무 앞으로 바닥에서 지금 성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바닥에서 제가 이제 거래 터지고 가는 기업들 잘 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제2 하잉크 코리아, 제2 미래나노텍, 제2의 조광 아이라이, 제2의 이수학 도전하실 분들은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 이들 종목의 특징은 정배열을 나타낸 수익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 종목들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네옴시티와 관련한 내용도 꼭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들 오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9시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주말 아침 네. 너무나 아쉽지만 여기서 네.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식 싹쓸이. 싹쓸이.